자전거 타기에 참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올해 17살인 시우. 모처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복잡한 도로 대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달리는 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시우에게는 이보다 더 즐거운 등굣길이 없습니다. 푸근한 산자락에 자리한 광주 지혜학교. 야트막한 단층 건물이 주위 풍경과 어울려 정겹습니다. 경기도 수원이 집인 시우는 초등학교 졸업 후 지혜학교 입학을 위해 광주에 왔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돼갑니다. 지난 2010년 봄, 기숙형 대안학교로 문을 연 광주 지혜학교. 전국에서 온 120여 명의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 대안학교를 표방하는 지혜학교는 중고등 과정을 통합한 6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국영수 같은 일반 교과를 포함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4학년 과학 시간. 딱딱한 교과서 대신 풍선이 등장했네요. 직접 만들고 고민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학생들. 스스로 알아가는 즐거움이 남다릅니다. 아빠가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 하셨어요, 아빠가. 근데도 그러니까 일반 교육 같은 거를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커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막 사교육 선생님이신데 근데 오빠를 먼저 대안학교 쪽으로 좀 보내봤다가 이렇게 이런 학교가 좀 괜찮다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권유해서 그래서 저도 오게 됐어요. 지혜학교의 교육 철학은 철학 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철학 교육 연구소를 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철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철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철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를 찾고 또 세계를 이해하고 또 자기 삶의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세상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학교 교육의 이념입니다. 늦은 밤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로 만원입니다. 책장 너머에서도 다들 독서 삼매경에 빠졌네요. 전국 대안학교 중에서도 독서량이 많기로 소문난 지혜학교 학생들. 정규 수업 이외에 매일 이렇게 2~3시간의 독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반 학교 다니는데 학교랑 학원 다니면서 책 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책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니까 더 재밌고 좀 새로워요, 뭔가. 우선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 거는 우선은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교과에도 연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겠구나라는 걸 아이들 스스로 판단해내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5시간 하고 노적을 해야지. 가니까 중간에 축제 준비할 것도 없는데 수업 계획을 짜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것도 모두 학생들의 몫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아예 금지를 시키고 내년까지는 다 걷자, 핸드폰에. 저희는 저희들이 지킬 규칙이기 때문에 왜 지켜야 하는지 일단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규칙을 만드는 게 좀 많아요. 우리가 지킬 거니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올해 지혜학교 학생들이 합의한 규칙은 바로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아니야, 들어가. 학생들 스스로 정한 규칙답게 휴대폰 수거도 척척.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약속은 지켜집니다.
기독교 철학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말고 다른 친구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아예 금지를 시키고 내년까지는 다 걷자, 핸드폰에. 순서 잘 안 돼서 선생님들이 거기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지혜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동회의 시간. 학교 운영 시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이거 진짜 그대로 썼어요. 지혜학교가 제안하는 교육의 대안도 소박. 화가 나서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고요. 이번 주엔 학생들의 바른말 사용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네요. 두 번째, 공공장소나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학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키워갑니다. 어찌 보면 대안학교의 꿈들은 소박합니다. 대안학교는 정말 소박합니다. 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내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컨대 교육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지덕체, 머리교육, 가슴교육, 몸교육을 두루 하는 전인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육. 단순히 성적으로만 평가받지 않는 교육. 이것이 학생들이 지혜학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올해 4학년이 된 상욱이도 경쟁적인 입시교육이 싫어 지혜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일반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0등 그쯤에서 10등 안쪽에서 1등에서 10등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 식의 성적의 레이스는 어쨌든 제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하지 않는 이상 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다른 방향에서 좀 그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늘 최고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상욱이에게 지혜학교는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제가 좀 더 다른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딱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늦은 밤. 상욱이의 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상욱이. 하지만 이제는 1등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합니다. 특별하고 남들보다 좀 더 험하고 외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 섞여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화려하진 않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은 시각 교실을 떠나지 못한 시우. 지혜학교가 미인가 학교이다 보니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준비가 필수입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저희는 따로 해야 되잖아요. 비인가라서 대입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게 성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를 나왔다고 하고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좀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부담감이 있죠, 시호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현재 대안교육 현장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학교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학원으로나 내지는 뭐 임시 그 아이들 위탁 시설 정도로 시설로 뭐 보고 있겠죠. 학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15년 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교는 성적 줄 세우기에 급급했고 학생들의 미래는 시험 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 위주 교육을 벗어나 진정한 교육을 꿈꿨던 대안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새로운 변화의 불씨가 됐는데요. 그 작은 불씨들이 모여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90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죠. 한 해 한 300명씩 자살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어쨌든 구출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절박한 마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국가가
국가도 이미 그걸 보고 있었지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기에서 우리도 하나의 그 행복한 학교 이런 학교를 하나 출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민가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좀 절박한 생각들을 갖고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으니까. 대한교육운동과 함께 대안학교들도 전국 각지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그 출발이 이곳 경남 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 최초의 대안학교로 문을 연 산청 간디고등학교. 12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라면 입시 공부가 한창일 교실. 그런데 다들 책을 읽고 있네요. 산청 간디고에서는 교무실도 학생들 찾습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부하고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 엄격한 규칙이나 치열한 입시 경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는 게 좋고 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좀 그게 너무 싫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대안학교를 찾게 됐죠.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전태일 발표는 제가 이 전태일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근현대 한국사를 배우는 시간.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일도 학생들 몫입니다. 어때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봅시다. 수업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들입니다.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죠. 누군지 아세요? 수업 방식도 남다른데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영상 자료와 현장 체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지식교과, 감성교과, 자립교과 이것이 골고루 운영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진짜 전인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게 저희 학교에 이제 가장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학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랑과 자발성의 학교라고 했어요. 사랑과 자발성을 키워서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 학교. 어느 것 하나 강요하지 않는 전인 교육. 이것이 산청 간디고의 교육 철학인데요. 덕분에 교과서 밖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산청 간디고를 포함 대안학교 3곳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학생들의 진지한 의도마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주고요. 어른들이 얘네들한테 시켜서 얘네가 세뇌를 당했다라고. 저희는 어른들이 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20km 걸으라고 한다고 하루에 그렇게 깃발 들고 20km 걸을 정도로 착한 애들. 학교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시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우리를 꿈꿉니다. 여기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애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두고 보는 거죠.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금 두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개입하지 않고 두고 보면, 돌고 돌다가 자기들이 지혜롭게 바른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나서서 개입하면 그런 힘이 성장이 안 되겠죠.
경기도 의왕시 도심에 자리한 주택가 골목. 이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는 길. 지난 2006년 문을 연 도시형 대안학교인데요. 중등과 고등 과정이 통합된 5년 과정으로 6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어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와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네, 배움은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속한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배움이 아니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보고 배워나가자는 의미에서 도시형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라고 해야 건물 하나가 전부. 옥상 텃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키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급식에 필요한 장류까지 모두 학생들 솜씨인데요. 농작물을 키우고 먹거리를 만드는 일도 수업의 하나입니다. 김치가 2학년이 담그고 간장하고 된장은 3학년이 담궈요. 고추장이랑. 점심시간을 앞두고 급식실 주방이 분주합니다. 남학생까지 대파 손질에 나섰네요. 더불어 가는 길에서는 급식 준비도 이렇게 더불어 함께합니다. 제법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하는 학생들. 전교생이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매일 밥상을 차리는데요. 오늘은 2학년 학생들이 일일 요리사입니다. 직접 만드니까 훨씬 제가 먹는 거니까 더 맛있게 만들고 싶고, 네, 그리고 요리도 배우고 해서 좋은데 후배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하는 거는 주니까 맛이 조금 없기도 하고 그래요. 반찬 준비도 마무리됐겠다. 이제 밥을 할 차례인데요. 밥하다 말고 난데없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밥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씀으로써 에너지의 소중함을 몸소 배우는 중입니다. 드디어 밥솥에 신호가 오네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배움의 연장입니다. 더불어 가는 길의 교육 철학은 바로 자립심. 공부부터 요리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우리가 하니까 우리 입맛에 맞춰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들도 되게 잘하고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애들도 잘하는 거예요. 자립이라는 거 말 그대로 스스로 쓰는 거잖아. 먹는 거, 읽는 거, 그다음에 국어, 공간 이런 것들의 하나의 교과목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소박한 밥상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면서 이렇게 점심을 마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학교 건물을 나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안양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학교 운동장이 없는 탓에 체육 수업을 할 때면 늘 이곳을 찾는데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장조차 아직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학교 철학이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이 학교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학생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마을 자체를 이제 학교라는 바탕을 가지고 모든 곳에 펼쳐져서 이제 학교를 하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네, 이곳에서도 이곳이 이제 저희한테는 학교인 거예요. 경쟁 위주 교육의 대안을 찾아 나선 지 15년.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한 교육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도 여전한데요.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학부모들이 69.5%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기존 교육에 미친 효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의견이 63.7%를 차지하며 대안교육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첫째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여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획일적인 교과과정, 그 다음에 개성이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시험으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되고. 저는 이 지금 한국의 공교육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는, 조금 나빠진 거에 익숙해지니까 좀 더 나빠지고, 좀 더 나빠진 거에 또 익숙해지니까 더 나빠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하나의 힘으로서도 대안학교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대안학교 출발